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특이한 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몇몇 제약 종목들이 폭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법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매도에 따른 숏커버링이 이번 10월 달에 자주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 현상을 보면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이슈이지만 그 안에 코스닥 시장의 질적인 특징이 관찰이 돼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 특징 제가 볼 때는 좀 기이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보시다 보면요. 코스닥 시장 또는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10월 들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몇몇 종목들이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HLB라든가 그리고 메지온 그리고 신라젠과 같은 종목들이 10월 들어서 상승세가 거의 폭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여름에 조정장을 거칠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폭락 양상이 나타난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그 상승 강도가 매우 강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임상실험 3상을 실패하는 제약 종목에 투자하는 게 코스닥의 투자 전략이다라는 그러한 농담이 돌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코스닥 몇몇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타났을까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매우 고평가된 그러한 종목들이란 점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초고평가된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 무엇이 집중됩니까? 바로 공매도가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죠. 자, 롱숏 전략, 저평가되거나 추세가 살아는 종목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도하는 롱숏 전략 같은 경우 이 숏 포지션에서 초고평가된 종목들을 공매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느냐? 자, 초고평가된 영역에서는 꾸준히 대차 잔고가 증가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롱숏 개념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했다 하면서 기분 좋게 호호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공매도 친 종목들이 폭등할 때 나타납니다. 공매도 친 종목이 폭등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면서 빨리 되사들여야 된다는 숏 커버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최근에 10월달 들어서 HLB라든가 신라젠 그리고 앞선 급들인 메지온 같은 경우 숏 커버링이 강하게 유입된 이유는 바로 공매도가 집중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화면상의 차트에서 하단에 빨간색 직선으로 되어 있는 대차 잔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들 종목들이 꾸준히 대차 잔고가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차 잔고는 주식을 빌린 양인데 이것을 그냥 빌리지는 않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린 물량입니다. 자, 이렇게 쌓여 있는 빌린 주식들 공매도를 친 것을 주가가 급반등할 때는 급하게 되사들여야 되는 것이 공매도 플레이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초고평가된 수준에 있는 주가가 초고평가 수준을 넘어서 울트라 하이퍼 캡숑 짱 비싼 주가 영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한 물량 왜 이렇게 급하게 사들이는 걸까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공매도다라고 하면요, 주가 하락할 때 수익을 버니 이거 따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이론적인 손익 구조를 보시게 되면
공매도의 최대 수익은 주가가 0으로 갔을 때, 예, 최대 수익입니다. 주가가 하락한 그만큼, 예, 그만큼이 최대 이익이에요. 하지만 이론적인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 상승폭만큼 손실이 늘어나게 되는데, 공매도할 때 이만큼 증거금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예, 프리미엄을 받았다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때 그 프리미엄을 훨씬 뛰어넘는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무제한의,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커트 당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추세가 바뀌어서 급하게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을 때에는 공매도 물량이 쇼커버링 되는, 예, 매우 급한 속도로 되사들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급등, 거래소 같은 경우 대형주도 폭등 양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이론적인 손실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예, 방향이 바뀌었다 싶으면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고, 롱숏 포지션이 있었다면 롱 포지션 청산, 숏 포지션 청산,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에는 롱 포지션 없이 숏 포지션만 취했다면 더 공격적으로 숏 커버링을 하면서 주가가 그 순간에 팍 튀어오르는, 그런데 또 이 순간에 나뿐만 아니고 다른 공매도 플레이어들도 같이 숏 커버링을 한다 그러면 매도 물량이 없어서, 예, 물량을 되사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 물량이 없어서, 예, 엄청나게 급한 속도로 되사들이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하게 공매도가 숏 커버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네, 이게 아니고요. 질적인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그 주변에, 예, 롱숏 펀드들의 특이점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이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롱숏 투자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이기에는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 자료는 국내 헤지펀드 규모 추인데요. 2011년에 2,300억 원대에 불과했던, 예, 헤지펀드 규모가 최근에는 34조까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세죠. 거의 100배 가까이 100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증가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헤지펀드의 운용 방식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지만 그 전략 중에 대부분은, 예, 롱숏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지펀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 예, 시장에 숏 포지션이 같이 늘어났던 것이, 예,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롱숏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이, 예, 숏 커버링을 할 때 주가를 급등시켰다 한다는 점은, 이거는 뭐랄까, 너무 많은 규모의 자금이, 예, 숏 포지션으로 유입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즉 코스닥 시장이 담을 수 있는 롱숏의 규모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초과하는 엄청난 자금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다 보니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롱숏 기대 수익률이 예전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하시는 분이시다 한다면요, 이제는 롱숏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모든 투자 자산은요, 투자 자산 또는 투자 대상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유동성의 한계도 있고 시가총액의 한계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린다면요, 우리나라 증시에, 예,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워렌 버핏이 갑자기 모든 투자금을 팔아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다. 그럼 이건 코스닥 시장에 물이 확 넘치게 되겠죠.
예, 코끼리가 욕조에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투자 대상이 이제 큰 규모일 때 소수의 투자자가 이렇게 퐁당퐁당 들어올 때는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소수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투자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커지게 되면요, 아무리 큰 투자 풀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들을 담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롱숏 펀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자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에 유행했던 예, 여러분들 양매도 ETN이라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위험, 중수익의 양매도 ETN. 작년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악화된 것도 예, 작은 풀에 조그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수익이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수익률이 예, 꺾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롱숏 자금이 놀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이제는 롱숏 플레이를 코스닥 시장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비이성적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코스닥 시장은 예, 쇼커버링에 의해서도 초고평가된 종목이 울트라 하이퍼 캡숑 짱 비싼 종목으로 변한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비이성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초저평가된 종목들이 바글바글바글한데 그 종목들이 억울하게 울트라 캡숑 짱 저평가된 종목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비이성적인 상황.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롱숏 플레이가 이제 더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한계에 이르렀다면 그 증가폭은 이제는 좀 과감하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2015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한국적 헤지펀드 자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롱숏 플레이가 늘어났다면 이제부터는 그 증가 속도가 예, 완만해지거나 또는 줄어들 수 있다 한다면, 그렇다면 과거 몇 년 동안 보았던 예, 공매도가 집중되고 예, 이 과정에서 쇼커버링을 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이런 비이성적인 현상들이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그러한 흐름도 코스닥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투자 전략이 싹 머릿속에 스쳤습니다만 혹시나 예, 그러한 느낌 함께 느끼신 우리 애청자님 계시다면 추천 버튼 따봉 한번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성수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투자에 예, 큰 힘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